2003년 대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192명이 사망하는 대참사였는데요. 그런데 이때 지하철 안에서 의문의 사진 한 장이 찍혔어요. 열차는 멈췄고 열차 안으로 연기가 스물스물 들어오는데 승객들이 열차 안에 남아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일부 승객은 열차 밖으로 피신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열차 안에 남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대체 왜 도망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EBS에서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피실험자 혼자 방에 연기가 들어오면 피실험자는 바로 방 밖으로 대피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땐 밖으로 대피하지 않고 방 안에 머무르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인터뷰에서 왜 방 바깥으로 도망가지 않았는지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가지 않아서요. 주변 상황이나 유행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 이를 심리학에서는 포모라고 하는데요. 포모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많은 분들이 진로 같은 중대한 선택을 할 때에도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잊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하며 살기 위해선 눈치 보고 주변에 동조하게 만드는 이 포모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주변에 동조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 되고요. 그 이후엔 나의 두려운 마음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나를 부정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느새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포모라는 것은 일상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직장 동료와 다 같이 밥을 먹고 나서 부장님이 본인이 커피를 살 테니 다 같이 카페에 가자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커피를 잘 못 마시기 때문에 요거트 스무디를 먹고 싶어요. 그런데 부장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살 테니 아무거나 시켜. 난 아. 그러자 과장님, 대리님 전부 이어서 나도 아, 나도 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소신껏 전 요거트 스무디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분명 요거트 스무디를 시킨다고 해서 회사에서 잘리거나 하진 않을 걸 알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동조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압력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주변 상황에 동조하도록 사회화, 매너, 배려, 센스, 심한 경우에는 상식이란 이름으로 교육받았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할 줄 알고 동조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성숙한 태도인 것은 맞지만 문제는 순서입니다. 나의 욕구도 충족시키고 상대방 욕구도 배려할 줄 안다면은 건강한 배려이고 성숙한 게 맞지만 나의 욕구가 무시되었다면 그것은 결코 성숙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런 일방적인 배려는 결국 여러분들을 고장내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 원하는 꿈을 주변에 말했다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꿈을 부정당하는 경험을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꿈은 서서히 잠재의식 깊숙이 가라앉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또 다른 자, 내면 아이 입장에선 어차피 말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 의사표현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여러분들은 꿈이 무엇이었는지 잊게 될 것이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영화 트루먼 쇼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 트루먼은 어릴 때부터 시헤이븐이란 동네에서 나고 자랐는데 그 동네를 벗어나 피지로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아내도 만류하고 친구도 만류하고 심지어 여행사에서도 안 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잊게 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과정일 거예요. 그런데 이 트루먼은 주변의 만류를 이겨내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떠나는 선택을 결국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카탈시스를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모두 포모 때문에 포기한 그 무언가가 내면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도 트루먼처럼 포모를 이겨내고 원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포모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죄책감을 이겨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모를 이겨내는 게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주변에 동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프레임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어차피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 오하라 켄이란 사람이 제시한 개념 중에 상냥함의 변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나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남에게만 친절한 자기 희생적 친절을 베푼다면 타인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땐 그 친절함이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요거트 스무디를 먹고 싶은 마음을 숨긴 채 아를 마시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커피를 잘 마시는 줄 알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커피를 마실 것이라 기대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직장 동료와 거리를 두게 될 거고요. 그 거리를 직장 동료들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건강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한 친절이 선행되지 않은 채 남에게 베푸는 친절은 실효성도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결국 나 자신에게 먼저 따뜻하고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욕구와 주변 상황이 충돌할 때는 여러분들의 욕구를 위한 선택을 하는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생각을 통해 죄책감을 덜어내는 건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내 욕구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겁이 나기 때문인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는 두려움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두려움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두려움을 토대로 망상을 하면서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있고 그 두려움이 감당이 안 되니까 겉으로 쿨한 척 해야만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나는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지만 다들 아를 시키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런 망상을 하는 거죠. 내가 요거트 스무디를 시켰을 때 부장님 표정이 굳으면서 아, 요즘 MZ들 진짜 눈치 더럽게 없네. 라고 소리치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너무나 두려우니까 주변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을 인정한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부장님이 표정이 굳으면서 나를 욕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그게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고요. 그게 망상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딪히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나의 망상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내가 요거트 스무디를 주문한다고 해서 부장님이 당황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망상 때문에 두려워했듯이 부장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젊은 MZ세대는 뭔가 나와 다른 것 같고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이런 친구들이 회사에 많아졌을 때 본인이 너무나 외로워질 것 같은 포모를 똑같이 느낀 거죠. 나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타인의 두려움까지 인지하게 된다면 그땐 여러분들이 가진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생길 겁니다. 비로소 알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났으니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공격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고요. 아주 작은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한 발씩 내딛어 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커피를 잘 못 마셔서 그런데 혹시 요거트 스무디를 시켜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지 않고 적어도 드러내는 습관이 몸에 밴다면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나의 꿈이 무엇인지 기억나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 굳게 닫고 있던 내면 아이가 마음을 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의 꿈이 무엇인지 기억이 났다면 조금씩 그 꿈을 향해 한 발자국씩 내딛는 거예요. 물론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똑같아요. 두렵다는 이유로 망상을 하면서 그 두려움을 재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꿈을 반대하는 상황을 마주한다면 그 사람의 의사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불안하고 두려운 내 마음을 먼저 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된다면 상대방 역시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의 꿈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응원하던 사람이었음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갈 조력자들이 주변에서 하나둘씩 나타날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원래 거기에 있었고
알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던 건 여러분들이었거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